안녕하세요. 데이터 라벨러 강의를 맡게 된 장재보입니다. 1교시는 빅데이터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3D 프린팅이라든가 공유경제 드론 이러한 내용들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 빅데이터의 의미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1교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를 이제 1차 산업혁명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에 이제 증기기관이 개발되면서 이제 기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사람의 노동이 많이 필요한 시기였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2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게 되는데 보통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를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 때는 이제 전기 에너지라든가 대량 생산 혁명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기계가 등장했던 그 전에 1차 산업혁명 시대보다는 이제 노동력이 좀 덜 들어가긴 했지만 역시 노동력 기반의 산업시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기를 우리가 보통 3차 산업혁명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기가 이제 20세기 후반에서 이제 컴퓨터라든가 인터넷, 지식정보 이제 이런 혁명들이 일어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은 이제 한 1900년 중반, 후반 요 정도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초연결 지능화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을 하게 됐는데 인공지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제 머신러닝이라든가 딥러닝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자기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을 의미를 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 라벨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데이터 라벨러의 역할, 데이터 라벨로서의 어떤 알아야 될 소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데이터라고 하면은 크게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제 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수치화 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 텍스트라든가 영상, 음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서 이제 가치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게 누구를 만나느냐,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냥 그 데이터로서의 그것만으로서의 위치를 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더 많은 가치를 발휘할 수도 있죠.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제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 등이 개발이 되고 사람의 다른 사람의 지식이 이제 증진되면서 이제 빅데이터의 가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등에서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제 데이터, 이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라고 이제 구분을 짓는데요. 보통 이제 구글에서 우리가 검색하는 양이 1분에 어느 정도쯤 될까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검색하는 양들이. 그게 이제 한 200만 건 정도 된답니다. 전 세계에서 1분 동안에 이제 검색하는 양들이. 유튜브들 많이 하시는데요. 유튜브로 우리 촬영되는 시간이 한 72시간 정도의 비디오가 1분 동안에 생성이 된답니다. 트위터, 이제 X라고 이제 바뀌었죠. 이제 트위터에 이제 한 72만 건 정도가 1분 동안에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보통 1970년대에서 1980년도까지의 이제 애니악으로 대변되는 이제 컴퓨터의 시대를 우리가 메인프레임 컴퓨터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메인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거는 이제 진공관이 이제 여러 개의 진공관이 이제 회로 기판 안에 이제 근데 요게 이제 그 프레임 철골 프레임 안에 이제 장착이 됐었어요. 그래서 메인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사용을 하죠. 규모가 좀 제법 컸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소형 컴퓨터 이제 개인 PC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980년도에서 이제 2000년도 사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00년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급격한 이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이제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빅데이터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2020년도부터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뭐 인공지능, 증강현실이라든가 메타버스의 발전으로다가 곳곳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얻고 그곳에서 이제 인사이트,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빅데이터의 특성이라고 하면 이제 대량의 데이터, 데이터의 가치와 결과 분석 기술, 빅데이터 플랫폼 등장, 대규모 데이터 관리 기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빅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크게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중간 범위 이렇게 세 개로다가 구분을 짓는데 좁은 의미에서의 빅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3V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볼륨이라든가 버라이어티라든가 빌러서티라든가 해서 이제 우리가 3V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간 범위에서는 이제 그 데이터 자체뿐만 아니라 처리 분석 기술까지도 우리가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셋째, 이제 넓은 범위 안에서는 이제 인재 조직 변화까지도 이제 포함한 범위로 우리가 빅데이터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죠. 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는 1646년에 이제 처음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데이터는 게 자연과학에서 나오는 이제 데이터만을 의미를 했었는데 이제 시대가 이제 변화하면서 자연과학에서 이제 인문, 사회과학에서도 우리가 데이터를 얻어내게 되죠. 추론과 추정의 근거를 이루는 사실이 되고요. 다른 객체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량의 모든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관리를 하고 분석을 하는 거가 더 중요하죠. 왜냐면 이곳에서 가치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이 이제 등장하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든가 이제 어플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뭐 활용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뭐고 정보는 뭐냐? 지식과 지혜는 뭐냐? 굉장히 우리가 빅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의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별적으로 어떤 수치나 기호 등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매출액이 증가를 했는데 뭐 얼마가 증가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데이터입니다. 최근에 삼전이 이제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 예, 그래서 얼마의 그 금액이 이제 영업이익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이제 그 하나의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 데이터를 이제 누가 어느 장소에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이제 굉장히 천차만별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어떤 가공 처리와 예, 연관관계 속에서 이제 의미를 도출해내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 이제 결합이 되고 고유의 지식으로 이제 내재화한 거를 우리가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지식에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도출해낸 걸 우리가 위즈덤,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크게 정성적 데이터하고 정량적 데이터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정성적 데이터는 이제 언어, 문자를 의미한다면 정량적 데이터는 이제 수치라든가 도형, 기호 등을 의미를 하죠.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성적인 데이터예요. 예, 또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나이가 어떻게 된다라든가 몸무게가 얼마라든가 오늘 주가가 얼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량적 데이터, 수치나 도형, 기호 등을 우리가
정량적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정성적 데이터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로서 이제 주관적 내용이고 통계적 분석이 조금 어렵죠. 예, 반면에 정량적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형 데이터면서 이제 객관적 내용이기도 하고, 요거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 통계 분석도 좀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크게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구분짓기도 합니다. 구조화된 데이터를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고정되지 않고 연산이 불가한 데이터를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이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사이에 이제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도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더그레니의 3V와 빅데이터의 가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보통 이제 데이터라고 하면 많이들 이제 접해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보통 3V라고 하면 이제 볼륨, 양적인 측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버라이어티, 그리고 이제 빌러서티, 어떤 속도,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베라서티라든가 밸류라든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가 해서 이제 6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빅데이터의 성격, 빅데이터를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보기도 합니다. 데이터의 규모 측면에서 이제 양적인 면을 바라볼 수가 있죠. 양은 점점 늘어나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분 동안에 전 세계인들이 만들어내는 뭐 유튜브의 양이라든가, 뭐 우리가 X에서 찾아보는 뭐 72만 건의 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양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빅데이터의 성격이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유형과 이제 소스 측면에서 이제 다양성, 버라이어티를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측면에서 이제 속도는 점점 빨라지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이 점점 빨라짐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라든가 처리하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죠. 그래서 양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비정형 데이터라든가 생성 데이터를 바라볼 수 있다면, 다양성 측면에서의 어떤 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속도 측면에서 이제 원하는 데이터의 추출과 이제 분석 속도를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뭐 정확성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시각화를 우리가 빅데이터의 성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죠. 이제 기업에서 바라보는 빅데이터, 정부에서 바라보는 빅데이터, 그리고 이제 개인이 바라보는 이제 빅데이터는 아까도 잠깐 뭐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만, 언제 어디에서 누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굉장히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는 가치가 없는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아니면 뭐 그거를 사용하는 주체가 바뀌게 되면 그 데이터의 가치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벨러가 그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해주느냐, 그러니까 라벨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가치가 증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 목적 등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빅데이터가 영향을 미칠 거고요. 뭐 정부에서는 뭐 환경을 탐색하고 상황을 분석해서 이제 미래를 대응하는 데 있어가지고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도 있을 거고, 개인은 뭐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기업의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시장 변동을 예측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거나 신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요즘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상이라든가 인구 이동, 각종 통계라든가 법제, 데이터 등을 수집해서
사회 변화를 추정하고 이제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또 빅데이터를 또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개인들은 뭐 빅데이터를 서비스하는 기업의 출현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분석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정치인이나 대중가족과 같은 개인도 인지도 향상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뭐 우리가 보통 선거를 하게 되면 뭐 출구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데이터들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예, 다양한 방법으로 빅데이터는 사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그 질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마치 인공지능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빅데이터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듯이 데이터가 어떻게 가공되고 처리돼서 활용되느냐,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차 시 빅데이터의 이해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2차 시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의 관계, 인공지능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